2030 세대이신가요? 직장에 억지로 다니기는 하는데 내 일이 아니라서 열심히 안 하게 되고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한탄만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뭔가 내 일을 하면서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싶다 이런 꿈을 꾸고 계신가요? 보통 이런 분들이 사업을 한번 시작해볼까 고민을 하죠. 그런데 아마 제대로 된 정보를 찾기 어려웠을 겁니다. 유튜브에 보면 파편적인 지식들은 많은데 그래서 지금 당장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고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A부터 Z까지 알려주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또 그런 곳은 잘 없고 제가 수많은 직장인분들을 알려주면서 얻은 노하우들을 오늘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직장인들이 6개월에서 1년 만에 월급 이상의 매출이 나오는 사업체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전반적인 과정을 체계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누군데? 또 이렇게 물어보시겠죠? 저는 무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3개월 만에 월 2,200만 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현재는 월 5천만 원의 순수익을 벌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자 등록을 하면 회사에서 겸업 금지 조항 걸리는 거 아니냐, 실제로 알 수 있냐, 이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 하시죠. 저도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사업소득만으로 월에 5,600만 원씩 벌면 꼼꼼한 대표들은 여러분 4대 보험 납부 금액을 확인해서 알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대표들은 본인들이 납부하는 금액이 중요하지 여러분들이 얼마를 납부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또 퇴근하고 하루 4시간, 많아봤자 6시간 정도를 사업에 쓸 텐데 이걸로 5,600만 원씩 벌면 당연히 퇴사하고 집중을 하는 게 맞죠. 두 번째, 퇴사하고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성과가 나고 퇴사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일단 시작을 하고 사업소득이 월급을 넘어가면 퇴사하는 걸 권장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저는 성격상 바로 퇴사부터 하고 사업을 시작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제 얘기고 모두한테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공부하면서 사업을 시작하고 제대로 된 길로만 가면 한 달에 매출 500만 원, 1,000만 원 버는 건 진짜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죠.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 정도 수준은 재능이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근데 문제는 돈을 버는 걸 떠나서 성향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제대로 판단을 못하는 사람, 문제가 터지면 여기에 매몰돼서 다른 일을 아예 못하는 사람, 이런 분들은 사업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건 돈의 문제를 떠나서 성향의 문제예요. 시작해보고 내가 이 성향의 사람인지 아닌지 한두 달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잘 되어도 성향에 맞지 않을 수가 있으니 월급 이상의 매출이 나왔을 때 퇴사하는 걸 저는 권장합니다. 자, 그러면 사업을 이제 시작하기로 마음 먹었다 치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한 방법을 배워봅시다. 첫 번째는 전반적인 지식부터 습득해라입니다. 여러분, 사업은 운이 아닙니다. 또 특정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업 아이템이 중요하지 않나요? 마케팅을 잘해야 하지 않나요? 대부분 이렇게 착각해요. 물론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다루긴 할 건데 마케팅을 잘하면 마케터가 돼야지 왜 사업을 해요? 사업은 복합적 의사결정을 하는 게임입니다. 사업 아이템이 좋고 마케팅을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출근을 하면 하루에 수십 개의 의사결정을 합니다. 마케팅은 네이버에 할지 구글에 할지 인스타그램에 할지 타겟은 누구로 할지 또 소재는 어떻게 할지 직접 만들지 외주를 줄지 의뢰가 들어오면 인력 배치는 어떻게 할지 직원들 능률을 어떻게 올릴지 추가 채용이 필요하면 어떻게 뽑을지 또 어디서 뽑을지 의뢰한 고객의 재구매 어떻게 유도하고 객단가는 어떻게 올릴지 끝이 없어요. 결국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 정도는 운이 좋아서 잘했다고 칩시다. 근데 이 수십 가지들을 모두 운으로 잘할 수가 있나요? 말도 안 되죠. 처음 몇 달간은 운이 좋아서 잘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1년 이상 지속될 수가 없어요. 결국 자신의 부족한 능력으로 이상한 의사결정을 해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만든 주사위 이론이란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누군가는 주사위를 던졌을 때 6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1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건 운이죠. 근데 이걸 하루에 수십 번씩 매일 반복해서 던지고 또 이 기간이 1년 이상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결국 모든 숫자의 확률이 6분의 1로 수렴할 겁니다. 장기적으로 운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작용한다는 겁니다. 운이 나쁘고 좋은 사람은 없어요. 무조건 실력입니다. 현재 저는 꽤 많은 사업을 하고 있죠. 디자인 회사도 운영하고 있고 마케팅 회사도 운영하고 있고 스터디 카페도 운영하고 있고 돈파르타라는 강의도 하고 있죠. 제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들은 단 하나도 빠짐없이 한 달에 수천만 원의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경영 전반에 대한 지식부터 사업 아이템을 정하는 방법, 뭐 글쓰기, 마케팅, 가격 설정, 인간의 심리까지 모두 다 알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어렵게 느껴지죠. 원래 어려워요. 쉬우면 누구나 하겠죠. 하지만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알고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다 알고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사업을 하면서 자연스레 배울 수 있는 것들도 많고 하다 보니 필요해져서 억지로라도 공부를 하게 됩니다. 다만 평소에 책을 읽고 강의를 듣는 습관을 미리 들여놔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씩 필요한 것들을 배우면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행위 자체가 습관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전반적 지식을 다 습득을 하셨으면 사업 아이템을 정하시면 됩니다. 사업 아이템을 정하는 방법은 크게 6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영상에서 그걸 다 다룰 수는 없고 직장인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3가지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동 베이스 사업 아이템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업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노동 베이스 그리고 자본 베이스. 노동 베이스란 로고 디자인, 마케팅 대행, 홈페이지 제작, 영상 편집처럼 사람이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구조의 사업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대부분의 일을 처리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해요. 때문에 매출이 증가하면 직원도 함께 증가합니다. 반대로 자본 베이스의 경우 사람이 일은 하지만 비교적 비중이 떨어지고 자본이 훨씬 더 중요한 비즈니스를 의미합니다. 대표적 예시로는 유통업이 있죠. 흔히 중국에서 물건을 대량으로 싸게 들여와서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에 마진을 붙여서 판매를 하거나 혹은 제가 운영하는 스터디 카페도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매출이 증가한다고 해서 직원이 함께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당연하겠죠. 사람이 직접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물건만 전달하면 되기 때문에 많이 팔린다고 해서 직원이 더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사람이 일을 아예 안 한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전체 비중을 놓고 보았을 때 사람보다 자본의 중요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본 베이스가 아닌 노동 베이스로 첫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걸까요? 요즘에는 50만원, 100만원으로도 스마트 스토어 쿠팡 시작할 수 있다던데 처음부터 유통업 같은 자본 베이스로 사업을 시작하면 안 되는 걸까요? 네, 안 됩니다. 여기에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본 베이스의 사업은 잘 되어도 어차피 여러분은 유지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빚을 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타이머를 1만원에 판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보통 원가가 얼마일까요? 보통 제품의 경우 원가가 30% 정도 차지하니까 3,000원으로 잡아봅시다. 여기에 마케팅 비용도 들어가고 마케팅 비용 보통 2,000원, 세금 들어가고 플랫폼 수수료가 또 1,000원 추가로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남는 돈이 3,000원이 남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이 실제로 팔아보면 아시겠지만 3,000원 절대 안 나옵니다. 높게 쳐드린 거예요. 저는 돈이 없기 때문에 이 3,000원짜리를 딱 한 개만 가지고서 판매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얼마를 벌었나요? 3,000원을 벌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 팔렸으니까 다음번에도 하나 사오실 건가요? 이제 2개는 사와야겠죠? 2개를 사오면 원가가 얼마가 되나요? 6,000원이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저는 방금 3,000원을 벌었는데 2개를 판매하기 위해선 6,000원이 필요한 겁니다. 결국 이 2개도 다 팔리면 얼마가 남나요? 6,000원을 벌게 됩니다. 자, 그러면 2개 팔렸으니까 이제는 4개는 사와야겠죠? 자, 4개로 가봅시다. 원가가 3,000원짜리 제품이 4개 필요하니까 이제 얼마가 필요한가요? 12,000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방금 6,000원 벌었죠? 근데 4개를 판매하기 위해선 이제 12,000원이 필요합니다. 제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유통업은 매출이 늘어나고 제품이 많이 팔릴수록 내 돈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하는 구조입니다. 제가 이렇게 1개, 2개, 4개를 예시로 들어서 그렇지 만약 그게 1,000개, 100개, 10,000개였다면 과연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또 실제로는 하나 팔렸을 때 이 돈을 플랫폼에서 바로 정산을 해주지도 않죠. 실제로 이 6,000원짜리 구매를 할 때 내 돈 3,000원만 보태서 되는 게 아니라 플랫폼이 바로 정산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내 돈 먼저 6,000원을 갖다 부어야 나중에 정산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여러분이 팔리면 팔릴수록 더 돈이 부족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흑자도산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돈은 벌었지만 망하는 기업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유통업에선 이게 흔한 일이에요. 자본도 적고 상품을 판매하기도 어려워하는 초보자가 과연 이런 복잡한 상황까지 고려하면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유통업을 시작하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자본이 큰 사람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유통업은 기본적으로 상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비즈니스입니다. 당연히 상품의 판매 가격 그리고 퀄리티가 매우 중요하겠죠. 판매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원가 컨트롤이 중요하고 일을 잘하는 방법은 대량 생산밖에 없습니다. 대량으로 만든다면 자연스럽게 퀄리티도 올라가겠죠. 근데 여러분 대량 생산할 수 있으신가요? 우리는 처음 시작할 때 소량 생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압도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업을 시작한다? 저는 굳이?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사업들도 많은데 굳이 불리하게 시작한다고
하면 뭐 저는 말리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리스크가 높다는 점입니다. 자본 베이스 사업은 필연적으로 리스크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미리 판매해야 할 상품을 주문해 놓아야 되고 팔리지 않으면 내가 다 책임져야 합니다. 그 재고만 감당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네, 당연히 아니죠. 그 제품 어디다 보관하시게요? 대부분 빌려서 사용하니까 내 제품이 팔리지 않으면 재고도 내가 다 떠안아야 되고 매달 제품을 보관할 창고료도 발생하게 돼요. 감당 가능하세요? 사업을 아직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초보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최대한 많은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이것도 배워보고 저것도 배워보고 이런 사업도 해보고 저런 사업도 해보면서 사업 실력도 늘고 나에게 어떤 사업이 가장 잘 맞는지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 실패했을 때 이렇게 리스크가 높다면 회복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노동 베이스 사업의 경우에 리스크가 있나요? 없습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내가 시간을 들여서 서비스를 제공하면 돼요. 쌓아둘 재고도 없고 먼저 들어가야 할 돈도 없고 팔리면 팔릴수록 내 돈이 들어가야 하는 구조도 아닙니다. 사업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간만 조금 낭비했을 뿐입니다. 근데 물론 그 시간도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매우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저도 첫 번째 사업, 두 번째 사업, 세 번째 사업 다 실패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작한 사업이 디자인이었어요. 제가 선택했던 모든 아이템들은 노동 베이스였습니다. 만약 제가 첫 사업을 자본 베이스로 시작했다면 두 번째, 세 번째 사업을 시작할 기회조차 못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노동 베이스의 사업만 계속해서 도전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작은 시장을 선택해라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사업 아이템을 선택할 때 큰 시장을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건 초보자들의 착각이에요. 시장이 크다면 그 상품을 찾는 고객도 많고 당연히 매출도 잘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력이 뛰어나고 자본력을 갖춘 사업가들이 많이 뛰어들 겁니다. 혹은 대기업이 진출을 할 수도 있어요. 시장 점유율을 조금만 차지해도 큰 매출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경쟁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으신가요? 현실적으로 큰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면서 살아남을 확률은 없습니다. 우리는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지는 게임이 아니라 이기는 게임을 해야 합니다. 작은 시장은 상대적으로 경쟁이 적고 대기업도 진출하지 않아요. 실력과 자본을 갖춘 사업가도 적습니다. 먹을 수 있는 파이 자체가 작기 때문입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디자인 에이전시를 예로 들어볼게요. 국내 1위 디자인 에이전시의 연 매출은 100억이 안 됩니다. 8, 90억 정도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이나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런데 대기업 혹은 사업 실력이 좋은 사람한테도 그럴까요? 2024년도에 삼성전자 1년 매출은 300조입니다. 한 달에 25조씩 벌어들이고 있어요. 디자인 에이전시에 들어올 이유가 있을까요? 말이 안 되죠. 그렇다면 대기업은 아니더라도 실력과 자본을 갖춘 사업가는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절대 아니죠. 그나마 작은 시장에서 실력을 키우던 사람도 결국 떠나고 다른 사업을 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현재 뛰어난 실력을 가진 사업가라고 생각해보세요. 연매출 10억에서 15억 정도 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꾸역꾸역 노력하면 연매출 20억까지는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강아지를 좋아해서 여러분들이 반려동물 용품에 관심을 가지고 우연히 시장성을 알게 됩니다. 보니까 1위 기업이 연매출이 1000억 원이 넘고 그 밑에 있는 기업들도 기본적으로 2, 300억씩 연매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디자인 에이전시를 열심히 운영해서 연매출 5억 늘리기? 혹은 새로운 시장에 진출해서 더 큰 돈을 벌기? 당연히 후자겠죠. 사업가들은 실력과 자본이 쌓이면 더 큰 시장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미 현금 흐름을 확보했기 때문에 많이 팔려도 감당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리스크는 책임질 수 있으니까요.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실력이 좋은 사람과 경쟁하는 것보단 고만고만한 사람과 경쟁하는 게 훨씬 낫겠죠. 실제로 정석적인 사업가의 루트는 작은 시장에서 실력과 자본을 쌓고 큰 시장에 진출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도 동일한 과정을 거쳤어요. 남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무신사, 처음부터 이렇게 큰 쇼핑몰이었나요?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신발 사진을 올리고 자랑하던 일종의 커뮤니티였어요. 커뮤니티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이 많아지자 무신사는 웹 매거진을 발간하는 회사까지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토대로 온라인 패션 플랫폼까지 런칭하면서 지금의 무신사가 된 거죠. 그리고 지금 무신사는 뭘 하고 있나요? 남자 쇼핑몰을 넘어서 여자 쇼핑몰인 우신사까지 런칭하고 명품 플랫폼인 솔드아웃까지 런칭을 했죠. 우리가 방금 배운 것처럼 작은 시장에서 시작해서 점점 더 큰 시장으로 가는 전략을 띄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한 말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작은 시장의 기준이 뭔지 어떻게 찾는지 모르시잖아요. 그걸 오늘 영상에서 다 다루면 1시간이 넘게 걸리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끝까지 보시면 뭔지
뭔지 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좀 봐주세요. 세 번째는 성장성을 확인해라입니다. 아까 우리가 사업 아이템을 고를 때 작은 시장을 선택하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작은 시장이면서 동시에 성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 좋으니까? 그건 아니겠죠. 시장의 성장성은 우리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A라는 기업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기업은 업계 1위입니다. 전체 시장 규모는 1,000억 원. 이 회사의 시장 점유율은 10%입니다. 그러면 연매출은 얼마인가요? 100억이겠죠. 그런데 작년에 1,000억 원이었던 시장 규모가 올해는 800억으로 확 줄어버렸습니다. 그럼 A 기업의 매출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시장 점유율이 10%라고 가정하면 80억이 되겠죠. 여기서 A 기업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판단은 뭘까요? 시장 점유율을 15%로 늘리면 매출을 늘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800억에서 시장 점유율이 15%면 얼마죠? 120억이죠. 오히려 시장의 규모는 작아졌지만 매출은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서 가장 쉬운 선택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가격을 내리는 겁니다. 가격을 내리면 수요는 자연스럽게 올라가니까요. 자, A 기업이 시장 규모를 늘리기 위해 가격을 낮췄습니다. 밑에 있던 B 기업은 가격을 어떻게 할까요? 똑같이 낮추겠죠. C 기업도 가격을 낮춥니다. 결과적으로 시장 전체의 가격이 내려가는 효과를 가져오게 돼요. 그런데 가격을 10% 내렸다고 이익도 10%가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A 기업의 마진율이 원래 20%였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원가랑 뭐 세금이랑 임대료랑 인건비랑 이것저것 해서 8,000원이 있었고 10,000원짜리 제품을 판다면 2,000원이 남는다는 얘기겠죠. 여기서 가격을 10% 내리면 어떻게 되나요? 원가의 변동이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가 가격을 내린다고 해서 인건비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제품의 퀄리티가 낮아지는 게 아니니까 이 이익이 그만큼 까이게 돼요. 가격이 10% 낮아지면 이익률은 어떻게 되나요? 1,000원이 남게 되면서 2분의 1 토막이 나게 됩니다. 반 토막이 나는 거예요. 가격은 10%밖에 내리지 않았지만 이익은 50%가 빠졌습니다. 근데 반대로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에 시장이 올해 800억이 된 게 아니라 1,200억이 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A 기업은 시장 점유율을 동일하게 10% 유지한다고 했을 때 가만히 있어도 매출이 120억이 되죠. 이 상황에서 기업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가격을 올릴 겁니다. 아까랑 동일하게 1만원짜리 제품을 팔아서 원가가 8,000원, 마진이 2,000원이라고 했을 때 가격을 1,000원을 더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3,000원이 남게 됩니다. 원래 2,000원 남던 게 가격을 10%밖에 올리지 않았는데 영업이익률은 50%가 증가했죠. 그래서 가격이 중요한 겁니다. 자, 결론은 사업 아이템을 고를 때 성장하는 시장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하락하는 시장은 이익이 급감하고 성장하는 시장은 이익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근데 여러분, 성장하는 시장 찾는 방법 모르시잖아요. 어떻게 알아낼 건데? 이것도 기술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오늘 영상에서 다 얘기하면 2시간 걸려요. 그래서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릴 예정인데 그것도 영상 끝까지 보시면 선물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케팅입니다. 초보자분들이 보통 처음에 마케팅을 하는 걸 무서워하고 어려워하죠. 여러분 혹시 마케팅 직접 해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없으시겠죠. 최근에는 마케팅을 집행하는 것 자체에 대한 난이도는 굉장히 내려갔습니다. 이제는 마케팅을 어떻게 기획하고 어떤 컨텐츠를 쓰느냐가 경쟁력입니다. 마케팅을 기획하는 방법도 정답이 있는데 유튜브에서 다루기엔 너무 깊이가 깊고 대중들이 원하지 않는 정보이기 때문에 제가 무료 강의를 오픈했습니다. 원래는 과거에 250만 원의 수강료를 받고 오프라인 강의를 진행하던 걸 이번에 무료로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전 여러분이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댓글 고정 링크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추가하시면 저희가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코드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댓글 고정 링크 참고하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